지렸죠? 존나 멋있죠? 야, 얘 봐라, 생긴 거 이래가지고 입 좀 털어서 여자 팬들 몰라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직업이 유튜브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현생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카메라 붙들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설입니다. 제가 연애 유튜브를 콘텐츠로 잡고 처음 시작했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사람들에게서 어떤 공통적인 문제를 느꼈어요. 공통적인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면 자존감이 낮은 삶의 방식을 본인들이 선택해놓고 자존감이 높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점, 그리고 자존감 높은 연애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점. 현실에서 자존감이 낮은 삶의 체계를 스스로 계속 선택하는 사람이 자존감 높게 살고 싶어 한다던가 자존감이 높은 연애를 바라는 건 어쩌면 허영심이 아닐까요? 우리 세대가 감성을 중요시하는 세대로 변하면서 어떤 공통적인 고질병 같은 게 생겼는데 뭐냐면 대부분 자존감은 낮은데 자기애는 높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개인의 문제는 직시하기를 두려워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인정받고 싶어하고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막상 수틀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현실에서 생기면 무작정 다른 세대를 탓한다거나 나랑 반대되는 성별 혹은 외부적인 무언가를 탓하는 게 어떤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뭐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다들 느끼는 사실이겠지만 앞으로 더 연애 시장은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 망할 인스타 틱톡 세대는 고작 15초짜리 집중력을 갖고 살면서 남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세상을 인식하는 눈은 쓸데없이 점점 더 높아질 거거든요. 근데 각자의 이상은 높아지지만 그 이상에 걸맞는 행복을 현실에서 못 찾게 되면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지겠죠. 이게 우리 세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실제적인 경험은 적어서 삶에 대한 프레임은 낮고 겁도 많고 반대로 이것저것 본 것 많아서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것들은 많아지니 그것에 대한 방어 기제로 어떤 자기애만 높아져서 이래저래 나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개개인의 자존감이 낮아짐으로써 연애 시장과 사회 분위기는 점점 냉소적인 분위기로 변하게 될 것이라는 어떤 제 얄팍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사고방식을 선택한 개개인들이 스스로의 생각체계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외부적인 스킬을 얻어도 당연히 척에서 끝나고 결국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겁니다. 제가 연애 콘텐츠를 다룰 때 항상 자존감을 결부시켜서 풀어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흔히 말하는 인터넷에 떠도는 연애 스킬이나 연애 방법들은 자존감은 낮은데 어떻게든 연애를 잘해보려고 아득바득 명확하게 만들어낸 어떤 낭설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애 콘텐츠로 시작을 했다가 자존감 콘텐츠로 바꾸게 된 이유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인사이트가 전혀 없는데 자존감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는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고 자신의 삶을 직시할 줄 모르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줄 모르는데 유튜브에서 이상한 스킬 배워봐야 뭐 헛된 희망만 더 커질 거니까. 그쵸? 그렇게 헛된 희망만 키우면서 살다가 요즘 같은 혐오가 가득한 시대에 자칫 이성한테 한번 잘못 대기라도 한다면 결국 이성 혐오에 빠지거나 한없이 냉소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도태되는 게 요즘 어떤 클리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게 연애를 잘하는 방법이라는 어떤 1차원적인 솔루션이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신의 말에 후회 없이 진심을 담을 줄 알아야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고 적당한 선에서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성숙한 사랑 표현과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면 그건 전 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순수한 마음과 영리한 머리는 무적입니다. 근데 이걸 어줍지 않은 스킬들이 대신해줄까요? 연애 콘텐츠를 만들다 보면 댓글에 여러 가지 혐오 표현들이 많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딘가에서 대인분들은 공통적으로 되게 날카롭습니다. 너네나 연애 많이 해라 뭐 이러거나 연애가 뭐 대수냐 난 혼자 살란다 뭐 계집애들 필요 없어 요즘 남자 새끼들 다 멍청함 니들은 뭐 결혼하지 마라 뭐 ATM 된다 뭐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뭐 애 낳으면 우울증 걸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니 씨발 니네들이 좋다고 시간 쓰고 돈 들여서 여자 남자 만나놓고 뭐 자기 뜻대로 삶이 안 풀린다고 혹은 지금 삶이 엉망이라고 해서 왜 이성을 탓하냐고요. 니들이 좋을 때는 상대방 MBTI 궁금해 해놓고 상대한테 데이고 나면은 왜 그 MBTI는 꼴도 보기 싫어하냐고. 그마저도 삶으로 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니? 자...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내가 아무리 현실이 족같고 힘들어도 굳이 이성 혐오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저는 되게 불안정한 집안에서 자랐고 학대다 싶을 정도로 어른들한테 진짜 많이 맞고 자랐던 기억이 있어요. 일도 안 풀려서 진짜 죽으려고 한 적도 많고요. 이렇게 제가 진짜 좀 개구리밥처럼 힘들게 컸어도 진짜 씨발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바로 이성 혐오와 윗세대 혐오입니다. 윗세대 혐오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뭐 내 과거 얘기를 해보자면 나도 이성 혐오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 20대 때 일터에서 일은 안 하고 막 정치질만 하는 여성을 처음 봤을 때 아주
신물이 나더라고. 나는 내가 해야 하는 일들 그 이상의 일들을 전가받고 몸이며 멘탈이며 너덜너덜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진짜 엄청나게 큰 번아웃을 느꼈는데 그때 그 여자의 얼굴이 생각이 나면서 진짜 화가 치밀더라. 얌체같이 일하는 그분과 개고생하는 내가 같은 월급을 받는다는 것도 참 역같았지만 더 억울한 건 나도 누군가의 자식이라는 사실이었다는 거야. 그 뒤로 그 여자가 모든 여자를 대표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덕분에 모든 여자들이 싫어질 뻔했지. 그렇게 내 상황이 힘들고 비참해지는 그 상황 속에 자꾸 놓이다 보니까 자꾸 부정적이고 어두운 부분에 의식을 자연스럽게 쏟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득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사실 안 풀리는 내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다른 외부적인 부분을 탓하면서 버틸 게 필요한 게 아닐까? 내가 삶이 힘드니까 힘들 때마다 그 얌체 같은 여자를 자꾸 떠올려서 모든 여성에게 그 여자를 투사해서 여성 전체를 싸잡아 혐오하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이런 사고방식은 내 스트레스 해소 수단이 되는 거고. 자, 느끼는 게 있죠. 자신의 상황이 이렇게 안 풀리는 상황에 뭐 이렇게 억울하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뭐 비도덕적인 상황 속에서 반대되는 성별의 안 좋은 모습을 자주 바라보게 되면 극단적인 사고로 변해서 그 성별 전체를 싸잡아서 욕을 하곤 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대부분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이성을 혐오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 얼마나 심취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야. 지속적인 이성 혐오는 그냥 단지 병이나 유행입니다. 그러면은 그 혐오를 그 일터에서만 경험을 했을까? 다른 곳 어딜 가도 뭐 그런 비슷한 경험을 아직도 수없이 많이 해요. 그리고 연애 관계에서 진짜 여자한테 진짜 비굴하게 발린 적도 굉장히 많아요. 이해타산 관계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지어서 퍼뜨리고 다니는 여자분들도 계셨고 거짓말을 하면서 바람 피는 분들도 있었고 그 여자분의 어장에서 진짜 처참하게 굴려진 적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왜 여성을 혐오하지 않을까? 이렇게 여자에게 진짜 비참하게 깨진 적이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는 여자들을 리스펙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잘 들어봐요. 그때 내가 여성에게서 경험한 어떤 부정적인 일들 때문에 안 좋은 기분에 휩싸여서 여성 혐오에 지독하게 빠졌더라면 내 의식은 진짜 버티지 못하고 인생이 송두리째 산산조각이 났을 거야. 자칫 내 의식이 혐오라는 것에 깊게 함몰되면은 그 어두운 곳에서 나오는 데까지 몇 년은 소비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만약 진짜 더 심하게 빠진다면 그 도태된 사고에서 진짜 평생을 헤맬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나는 평생 패배자로 살 수도 있으니까 내 의식을 혐오라는 것에 어떤 낭비를 하기 싫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그런 여성들의 모순들도 그냥 삶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여자한테 어떤 형태로든 발리고 치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여성을 혐오해야 할 만한 어떤 충분한 사유가 되진 않아. 성별을 떠나서 누군가한테 발리고 치이고 억울한 일을 겪는 건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순리 같은 거잖아. 오히려 진짜 패배자는 여자나 남자한테 데이고 나서 그 경험을 확대 해석하고 혐오에 빠지는 사람이 진짜 패배자인 거지. 그리고 나는 그런 부정적인 이성의 안 좋은 점을 계속 자꾸 보려고 할수록 그런 부분에만 자꾸 눈이 떠지는 게 되게 싫더라고. 이성의 부정적인 부분은 사실 아주 일부분일 뿐인데 말이야. 내가 스케일링을 하러 치과에 가면 여자 치의생사분이 내 치아를 진짜 아주 열심히 스케일링 해줘.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올 땐 다른 환자를 보고 있는 모습을 봐.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여자분은 점심시간 이후에 하루 종일 원장의 눈치를 보면서 환자들의 조그만한 이빨을 서서 치료해주고 교감신경을 불태우면서 하루를 보내겠구나. 진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또 내 학창시절에 학교에서 날 가르쳤던 모든 여자 담임선생님들은 임신을 하면은 눈치 보면서 겨우겨우 휴직을 냈고 군인 같은 정신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아침 일찍 등교를 해서 아이들을 가르쳤었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의 청소부 여사님은 하루 종일 대걸레를 들고 30층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청소를 해. 무릎도 안 좋은 신분이. 이렇게 어딘가에서 열성적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면서 묵묵히 사회 구성원으로 노력하시는 분들은 남녀를 떠나서 어디에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본인 일을 잘 하면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사는 여자, 남자들은 어디에나 존재를 하는데 혐오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못 본다고. 문제는 남녀가 아니라 그냥 못난 병신들이 문제인 거야.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면 본인이 누렸던 이성들의 어떤 노력들보다 자신이 갖고 있는 성별 속의 어떤 취약점에 고가움을 느끼는 것 같아. 왜 그런 부분에 고가움을 느끼냐고. 왜 사회관계에서 이성에게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려놓고 남자 혹은 여자한테 조금 데이면은 그동안에 누렸던 이성들의 노력엔 리스펙은커녕 부정적인 갈등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의식을 허비하냐 이거야.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에 스스로를 가두지 않고 그 시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본인들이 이성관계 속에 겪은 문제들과 실수들을 앞으로는 다시는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부분을 바라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성을 미워하거나 혐오하는 거는 진짜 그냥 셀프킬링이야. 결국엔 스스로를 지치게 해.
어차피 결국엔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돕는 구조기 때문에 혹시라도 누군가가 이성을 혐오한다고 해도 진짜 아무도 말리지 않아. 물론 나도 앞으로 여자 진짜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처참함 속에 어떤 회복할 수 없을 만큼의 상처를 입을지도 몰라. 진짜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그 순간만큼은, 그 기간만큼은 진짜 세상에 없는 로맨티스트가 될 거야. 그리고 처참하게 개발려서 되어도 그 여자를 존중할 거야. 왜냐? 이성 혐오자보다는 차라리 그냥 실패한 로맨티스트가 나으니까. 지렸죠? 존나 멋있죠? 야, 얘 봐라, 생긴 거 이래가지고 입 좀 털어서 여자 팬들 몰라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자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직업이 유튜브도 아닌데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현생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카메라 붙들고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냥 한 일반인으로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할 말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하는 겁니다. 왜 아무도 피스 앤 러브 유니티는 말하지 않는 거지? 왜 아무도 남자 입에서 나는 여성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왜 아무도 여성 입에서 나는 남성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거냐고. 왜 이 사회가 서로 상처 주고 혐오와 갈등 속에서 의심하고 오해하고 눈치 보고 미워하는 게 정상이 된 거야? 과연 조금이라도 이성을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 굳이 저울질 해가면서 내가 남자로서 힘든 걸 더 확대 해석하고 여자들에게 불만을 가졌다면 그건 내 성별의 장점은 외면하고 어두운 부분만 의식하는 거 아닐까요? 나는 내 안에 밝은 쪽에 먹이를 주고 싶다고. 시시비비. 어릴 땐 작은 것들을 시시비비하지 내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면서 싸우면서까지 확인하려고 듭니다. 에너지가 넘치니까. 그렇게 어리거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말들 혹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만 찾아서 무의식을 쌓아요. 진짜 인터넷이 진짜 존나게 발달이 돼가지고 이게 너무 두드러졌고 자연스러운 문화가 됐어요. 예컨대 현실 감각은 낮아지는데 잣대만 높아지는 가장 큰 요인인 커뮤니티 문화. 인터넷에서 불필요할 정도로 정보와 의견을 주고받는 것. 아무튼 그렇게 현실 속에서 이성한테 대인 분들이 이성과 남성에 관한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인터넷에서 발견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 자신만의 어떤 기적의 논리와 정의를 쌓게 되는데, 이때 만약 자존감이 낮으시거나 열등감이 있으시다면 이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태도에 빠지기 참 쉬워요. 아니 그러면 뭐 하냐고. 섹스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이 든 사람 중에 이성을 혐오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젊은 날에는 진짜 부질없는 가불농박에 시간을 낭비하는 걸 즐기죠. 얼마 있지도 않은 시간과 얼마 있지도 않은 집중력을 낭비하면서까지 다 큰 건강한 어른이 부질없는 이성 혐오하는 거 봤어요? 진짜 이성 혐오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우리는 남자인 아버지가 있고 여자인 어머니가 있고 그 둘이 어쨌든 사랑을 나눠서 만들어진 존재들인데, 혹여나 사랑으로 만들지 않았다 하더라도 엄마가 나를 낳을 땐 사랑으로 낳았을 텐데, 저는 아기를 낳을 때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으면 낳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비현실적인 고통을 이기는 데 있어서 사랑만큼 좋은 진통제는 없기 때문이라 생각해서인데,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천연 진통제의 끝판왕인 엔도르핀은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가장 절정에 이른다죠. 산통 때 분비되는 엔도르핀의 촉발제는 사랑이 90% 이상은 차지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고로 우리는 개개인의 양에 있어서는 다를지 몰라도 어쨌든 사랑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첨가된 채로 세상에 나오게 된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걸 부정해봐야 어쩌겠어요. 여자는 남자를 사랑해야 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게 코딩되어 있고 그 사랑의 결과가 우린데, 이 말들에는 모순점이 많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여자를 혐오하는 것을 엄마를 혐오하는 것과 같고 남자를 혐오하는 것은 아빠를 혐오하는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이 말 또한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한 남자를 사랑한다는 것인데, 결국에 저는 한 남자라는 하나의 성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선택한 성별이 아닌 자연적으로 선택당한 이 내 성별까지 사랑한다는 것인데, 내가 여성을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선 우연적으로 태어난 나 자신, 내 성별 또한 결코 사랑할 수 없지 않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즉 나를 사랑한다 라는 높은 자존감이 성립이 되려면 반대되는 성별을 동시에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랜덤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려면 당연히 나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알아야 하죠. 이 말은 나의 성별에 주어진 메리트나 결점 또한 모두 사랑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결국에 높은 자존감은 반대 성별을 너그러이 리스펙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애를 잘하는 방법 중에 가장 1차원적인 솔루션이
사람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의 성별을 존중하고 이성을 사랑하고 이성의 성별을 존중하고 어쨌든 저는 랜덤으로 이 성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성별에 주어진 암묵적인 역할을 조용히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피스 앤 러브 유니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질 때 지구에 뭔가를 남기고 가고자 한다면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다른 염색체일 뿐인데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부정하기에는 너무 자연을 거스르는 느낌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서로를 절실하게 원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하지만 사회가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냉소적인 시대가 열리면서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도 예민해지고 나보다 더 나은 것에 대한 어떤 질투를 멈출 수 없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네가 편하냐 내가 편하냐 시시비비 가려가다가 결국엔 자연의 근본 성별까지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떠들면서 지내는 게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여성과 남성 사이의 암묵적인 벽은 태초부터 있었지만 그 작은 벽이 커져서 커져서 이제는 서로 미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는 지나친 냉소의 시대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호르몬적으로 다르게 작동되고 피지컬적인 요소에서 다르다 한들 우리는 같은 서운한 감정을 느끼고 같은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의 구성원이니 남성은 여성에게 이쁘게 말을 해서 나쁠 게 없고 여성은 남성을 인정해줘도 나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저는 섹스가 하고 싶고 해야만 해요. 나는 한 남자로서 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부정하기 싫어. 그러니까 나는 여자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나름의 방식으로 연구할 수밖에 없고 이건 병신 같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돼야도 해야 돼. 왜? 나는 여자를 어쩔 수 없이 결국 계속 필요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걸 부정하기 싫다고. 나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나는 엄마의 엔도르핀을 뚫고 나왔어. 엄마를 사랑해. 이성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자나 여자한테 되었거나 혹은 모순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봐도 부정적인 에너지에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그건 스스로를 미워하는 거고 자기 삶을 혐오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냥 어떤 종합적인 결론은 남녀 사이에 있어서 네가 나냐 내가 나냐 문제를 논하려 들면 한도 끝도 없어서 그것에 따른 부정적인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 쇄도 복싱이나 다름없다. 시간은 유연하니까 젊은 날에 자칫 여자나 남자를 미워하지 말라. 혐오 속에는 아무것도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다. 혐오에 대한 대가는 당신 혼자서 지불해야 하고 혐오에 대한 책임도 결국 당신 혼자서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